네, 지금 보신 영상은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의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남미의 작은 국가 수리남에서 마약 밀매 조직을 운영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마약왕으로 불렸던 조봉행입니다. 당시 남미 최대의 마약 카르텔과 손잡고 대규모 마약 사업을 벌였던 그는 현지 교민들까지 끌어들였는데요. 고액 아르바이트에 현혹된 교민들은 마약인 줄도 모르고 운반했다가 타국에서 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봉행은 2009년 7월 23일 상파울루 과를류스 국제공항에서 국정원과 미국 마약 단속국, 또 브라질 경찰과의 공조로 붙잡힙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드라마보다 극적이었던 마약왕 검거 작전을 따라가 봅니다. 와, 진짜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기 나와 계신 분들께 수리남 이거 다 보셨냐고 그랬더니 승희원님은 이제 5회까지만 보셨고 다른 분은 다 보셨. 저는 잔인한 걸 좀 못 봐요, 제가. 안 잔인해. 안 잔인해요? 아, 진짜? 초반에 잔인한 장면이 나오긴 해요. 장첸이 톱으로 그때가 유일해요. 그때 이후에는 괜찮아요. 아, 진짜요? 네, 그때 이후는 괜찮아요. 이 청소년 관람 불가던데? 네, 맞아요. 청소년이에요? 그렇진 않죠. 스포일러 조심하라고 저희 지금 제작진이.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진짜 약간의 각색은 했겠죠. 드라마화 하면서. 야, 근데 저는 이런 자가 교민이랍시고 외국에서도 이런 거 나 처음 알았어요, 솔직히. 네, 좀 이 인물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요. 1952년생인데요. 1980년대부터 선박 냉동 기술자로 일하면서 남미의 작은 국가 수리남에서 8년간 체류했다고 합니다. 이후 국내로 돌아와서 잠시 건축업계에서 일을 했는데 1994년 빌라 신축 사업을 하다가 투자금 10억 원 정도를 횡령하는 그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수배 명단에 오르면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수리남으로 다시 도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듬해 그 나라에서 한국 여권 재발급을 거절당하자 국적을 포기하고 수리남 국적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지에 생선 가공 공장을 차려서 면세유를 밀매하는 일 등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요. 유가가 상승하는 이유로 등 그렇게 사업이 어려워지자 남미 최대 마약 카르텔 조직 칼리 카르텔과 손을 잡고 마약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한국인이 이렇게 세계적인 마약 범죄 조직과 연계된 건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가족 여러분께서 수리남이 그럼 실화인가요? 실화에 기반해서 만든 겁니다, 진짜. 예,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양 변호사님, 그러면은 왜 수리남에 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혹시 드라마를 안 보신 분은요, 오늘 사건 반장 자세히 들으시고 드라마 보시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선박 수리 사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선박 수리 사업을 했는데 그때 선박 수리 사업을 하면서 수리남에 체제를 했던 겁니다. 근데 수리남 대통령이 군인 출신 독재자인데 실제로 마약 사범으로 11년 동안 복역을 했던 마약 사범 대통령이. 아이고야. 근데 그 대통령이 된 그 군인이 마약을 운반하던 배가 고장 났을 때 그 배를 이 사람이 고쳐줬던 거예요. 세상에. 그때 인연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돼서 나중에 그 인맥으로 수리남에서 마약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었는데 뭐 20kg 가량의 마약을 옮기는 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남미 마약 조직과 연결이 되고요. 나중에는 이 조봉행이 거기서 실제 마약 조직을 만듭니다. 마약 조직을 만들어서 수리남 현지 뭐 네덜란드인 이런 사람들 고용을 해서 모집책, 구매책, 뭐 전달책 이렇게 해서 정말 다국적 기업을 꾸립니다. 정말로 이거 보시고 드라마 다시 보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수리남이 베트남 옆에 있나요? 아닙니다. 남미의 국가입니다. 남미의 아주 소국인데, 자, 그런데 이 운반책, 우리 교포들을 끌어가지고 이 운반책으로서 그 사건이 또 전도연 씨 나왔던 영화로도 집으로 가는 길. 2013년에 아마 영화가 나왔는데 이게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방금 이야기했는 사람이 이제 코카인을 이만큼 이제 준비했는 거예요. 근데 코카인을 세상으로 이렇게 내어 보내야 되잖아요. 내어 보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교민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그 교민 모집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석, 원석 운반할 사람을 우리는 모집한다. 그 2004년, 5년에 그 운반으로 400에서 500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금액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주부, 기술자 이런 어떤 교포들이 대상이 되었고 이 사람들이 프랑스와 페루에서 이제 마약을 운반하다가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그 지역에서 한 페루와 프랑스의 외딴 섬에서 1년 6개월에서 진짜 5년 동안 있네요. 위에 코카인인 줄이야 마약의 뭐 마약왕이 강규가
덧 이렇게 나오는데 한 5년 동안 외국에서 옥살이를 하고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1년 4개월 옥살이를 한 주부 장미정 씨 집으로 가는 길, 그게 2013년에 나와 있는 배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교포 중에 한 분이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조봉행. 조봉행. 잡힙니까? 이때까지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004년도에 뭐 코카인을 프랑스에 한 37kg 보내려다가 발각이 됐고요. 또 페루에서 2005년도에는 이 스페인으로 11kg 이상의 코카인을 보내려다가 발각이 됐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이 조봉행이가 그때 체포되지 않고 중국 같은 데 가서 마약 밀매를 했는데 특히 한국에 이 자신의 총책이 검거가 됩니다. 되면서 우리 윗선 상선에 조봉행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2005년 6월부터 우리 국내 대한민국 검찰에서는 이 조봉행이를 인터넷 적색 수배를 의뢰를 했고, 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2년 후에 2007년 10월 달에 국정원이 이 조봉행이가 국내로 마약을 지금 하려고 한다라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안 되겠다, 검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검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인터폴 적색 수배에도 올랐지만 이 조봉행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의외의 인물이 짠 하고 등장하면서 영화 같은 검거 작전이 시작됐다고요? 네. 일단 수리남에는 현지 대사관이 없는 데다가 수리남 경찰과 군 조직은 이미 조봉행한테 다 매수된 상태였기 때문에 조봉행을 수리남 밖으로 유인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우연히 수리남에서 사업을 하던 민간인 K씨가 국정원과 접선되는데요. K씨는 조 씨의 꼬드김으로 수리남에서 선박용 특수 용접봉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가 조 씨에게 판매 대금을 빼앗겨서 낭패를 받고 이를 견디다 못해 이 사실을 주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에 신고를 했는데요. 예. 그렇게 2007년 11월 이 사실을 접한 국정원은 K씨에게 조봉행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목숨을 걸 만한 위험한 일이었지만 K씨는 고민 끝에 국정원의 협조를 수락합니다. 작전의 핵심은 K씨를 마약 거래 브로커로 위장시켜서 조 씨에게 접근하는 거였습니다. 야, 이거 완전 진짜 영화네요, 이거. 와, 그 다음부터가 진짜 영화 같은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예. 영화에서 많이 봤죠, 진짜 이런 거. 카지노 뭐 술집 이런 데서 막 싸움하고 시비 걸어서 조봉행이 눈에 띈 거예요. 저거 좀 뭐 좀 하는 인간인가 본데. 그 접근해 가서 나랑 같이 마약이나 좀 해보자. 그러니까 그래요? 마침 내가 재미교포 중에서 마약상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중간에서 거래를 주선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조봉행하고 드디어 같은 집에 머물면서 같은 집에서? 네, 한 식구처럼 행세를 해요. 그 드라마랑 똑같네. 스포하지 말라니까. 그럼 안 된다니까. 미쳤나 봐요, 약간. 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막 진짜로 막 이렇게 권총을 베개 밑에 놓고 자고 국정원으로 딱 약속된 시간에만 전화 통화도 하는데 어느 날은 조봉행의 부하에게 그걸 또 들켜요. 아이고 이런. 네. 근데 들키니까 이 K씨를 이 한국인 이분이 정말 대단했던 게 부하를 설득을 합니다. 너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살 거냐? 한국에 나랑 같이 국정을 하고 이래서 착한 마음을 돌려라. 그럼 부하한테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들켰으니까. 이런. 그래서 부하가 알겠다. 이제는 나도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해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 조봉행이 조직원 4명을 들고 거느리고 이 한국인을 찾아옵니다. 이제 죽여야겠다. 어떻게? 부하가 배신한 거예요 또. 어떻게 그럼? 정말 목숨이 정말 날아가기 직전이었는데 여기서 또 이분이 연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드라마 내용이 아니에요? 실화예요. 실제네요. 실화예요. 헷갈려 지금. 헷갈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 부하가 하도 자꾸 나를 이상하게 보고 말도 많이 떠들고 해서 내가 장난 한번 쳐봤는데 그 장난에 속아 넘어가서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나를 이렇게 핍박할 거야? 그러니까 또 조봉행이 거기서 또 속아 넘어가요. 연기를 한 거예요? 네. 와,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남고 조봉행이 오히려 그 부하를 쳐냅니다. 이거 진짜? 드라마 내용이 아니라 실화예요. 야, 아니 근데 박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 같으면 국정원에서 그렇게 좀 저희 검거하는데 도와주세요. 마약 조직에 들어가서 해주세요. 그러면 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못합니다. 능력이 그러니까. 안 됩니다. 전 능력이 안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연기 저는 잘하잖아요. 그 연기는 드라마에서 하는 거고 저서 연기하다가 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 저는 막 못합니다. 총 이러는데. 저는 하정우가 아닙니다. 예, 못합니다. 안 합니다. 예. 네. 그것도 스포 아니에요 혹시? 그거는 아닌가? 기본이죠. 죄송합니다. 하정우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승현님. 네네. 이제 검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코카인을
1.2톤이라는 걸 개념적으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 코카인이라는 게 이게 필로폰하고 달라서 이건 정말 자연산이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굉장히 크게 어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1.2톤 우리가 지금 살 테니까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만나려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수리남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 치안이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 딴 데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딴 데서 만나자는 게 첫 번째가 괌이었습니다. 괌이 미국령이잖아요. 예. 그럼 미국으로 빵 가면 분명히 이게 범죄인 인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어서 조봉행위 안 합니다. 나 못 나간다. 못 그러니까 나간다. 이게 행선지를 바꿔요. 그 행선지를 바꾸는 게 그 유명한 브라질 상파울로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상파울로 나와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진짜 나가도 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나가게 되는 거죠. 그 나가는 그 비행장에서 대한민국 국정원, 그다음에 미국 DEA, 그다음에 그 브라질 전체적인 경찰이 완전 무장해서 이 사람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유인을 해서 검거를 했군요. 상파울루에서. 야, 양 변호사님. 그러면 일단 한국으로 데려왔겠죠? 네.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법원의 판단 일단 이 사람이 엉뚱하게 억울한 일반인들까지 감옥에 보내게 만들었고 집으로 정말 가는 길. 다국적 기업을 꾸려서 모집죄까지 만들어서 그때 당시 거래한 마약이요 1,600억 원어치를 마약을 거래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얼마를 선고했냐면요. 이 시점에서도 열받으실 것 같은데 징역 10년 선고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거 좀 벌금 1억이 더 10년. 그럼 잠깐만 이거 벌써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와서 수리남으로 좀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마 특정된 거가 이제 문제가 됐을 거예요. 지금 재판부 이제 우리 법원에서 범죄 인도 조약으로 받아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징역 10년에 벌금 1억 원 했는데 아마 그 당시 마약 부분도 있고 특정된 게 얼마 안 됐을 것 같아요. 1,600억씩이 다 됐다 그러면 이게 10년을 될 일이 아니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10년형을 받았고요. 2021년에 만기 출소가 됐다고 지금 얘기가 들립니다. 아니 만기 출소. 그래서 다시 한국에 지금 수리남으로 사건을 보고 갔다는 있어요? 얘기가 아니면 수리남 다시 갔어요? 예,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왜냐면 갔대요? 수리남 국적을 취득했는 것 때문에 수리남으로 가야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거든요. 야, 아니, 아니 10년. 박 변호사님, 네? 인간적으로 10년 이게 말이 됩니까? 1,600억 마약왕인데? 마약왕인데 재판에 이제 걸린 거로 봐야 되기 진짜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 아니 근데 판사가 드라마 보고 수리남 너 그 하정우 너 그거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공소된 내용으로 아마 했지 않았을까. 또 외국인이잖아요. 뭐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반영됐을 거로 보입니다. 수리남으로 갔는 거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확인 안 되는 그래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자, 김 기자, 그런데 지금 약간 이건 번외 얘기인데 우리 수리남에 계시는 우리 교민 여러분들이 약간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요. 네, 드라마에서 수리남이 마약 유통이 굉장히 활발한 나라처럼 그려지다 보니까 수리남 정부는 더 이상 이런 마약 거래에 수리남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제작사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로 인해서 현지 교민들의 불안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 베네수엘라 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안전 공지문을 올려서 교민분들이 많이 곤혹스러울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각자 안전을 위해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예. 뭐 드라마는 어디까지나 드라마일 뿐이겠죠. 예, 수리남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냥 예, 아무튼.